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파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파동 원리를 이해함에 따라서 내가 매수하는 위치에 큰 틀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큰 틀. 큰 틀은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 단타를 칠 때도 중요해요. 단타를 칠 때도 지금 무슨 위치냐? 매물이 많이 꼬였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스윙이나 가치 투자 이런 걸 할 때도 큰 틀이 중요합니다. 큰 틀이 많이 해먹고 뱉을 때 내가 들어가냐. 뱉을 때 들어가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세력이 더 밀어버리면 지지선을 이탈해서 끝도 없이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틀과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올린 파동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올린 강의에 대해서 카페에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은 사실 잘 안 봐요. 유튜브 댓글은 잘 안 보고요. 카페에서 이제 카페 회원이라는 건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리고 질문은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용이장님. 근데 제가 잠깐 닉네임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 대충 지었어요, 다들. 너무 대충 지으셔서 저랑 똑같네요. 저도 마주스키 이거 대충 지은 건데. 자, CIS 같은 경우 2달 올라가고 내려오고 2달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인데 저점부터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경우 2차 파동. CIS 그렇죠. 종목 상담은 아닙니다. 종목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CIS 주식을 보는 것도 꽤 중요하죠.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섹터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산업주예요, 기본적으로. 산업은 무엇이냐? 매출 기반이다. 이렇게 소형 주식이었다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 지금 우상향 엄청나죠? 예, 거의 뭐 10배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출을 기반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주식이에요. 매출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전기차라는 그 특수 혜택을 받아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한 겁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크게 올랐던 시세는 이제 여기도 계속 꾸준히 올랐지만 여기가 가장 눈에 띄게 크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보합을 줬다가 그 다음에 또 파동을 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전고점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떤 상황이죠? 네,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예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매출 기반에서 올라간다. 대부분 세력주는요, 매출 기반에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매출이 같이 올라가면 좋아요. 이제 실체랑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거라서 더 힘있게 오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많은 세력주의 경우에는 매출 기반에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 허상, 기대감, 뭐 재료 이런 걸로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동안 오른 적이 있냐. 이게 1파동이다. 무슨 말이죠? 이거 시장에 주목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 주목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많이 꼬이죠. 바닥에선 산 사람들은 시장에 많이 주목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해야죠, 당연히. 주목받는 것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올라갔으면 세력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파니까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시점이 전 이때라고 봅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간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보합을 줬다가 한 3개월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1파동, 2파동 원리로 보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3파동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1파동에서 주목 많이 받았고 2파동에서 이게 전기차 섹터잖아요. 결국 전기차 배터리 섹터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물량들이 여기 묶여 있어요. 그럼 세력들이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량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으면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흔드는 게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급할 거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쭉 길게 보내면서 1년 정도의 보합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가거나 뭐 그렇게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1파동, 2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묶여 있어서 좀 피곤한 상태다. 주가가 많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달려왔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HMM 보셨듯이 매출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주가가 과열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매출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오르진 않아요. 과열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과열이 되면 매출보다 더 선반영하는 거예요. 주식이 더 오버해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물이 많이 꼬여서 1파동, 2파동 나왔다라는 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우루까꿍님. 네. 이거 진짜 닉네임들 다 대충 지으신 것 같아요. 우루까꿍님. 자, 부르면서도 어색합니다. 이런 닉네임이 있나? 1차 파동이 헷갈리시다고 하네요. 그러실 수 있어요. 차트라는 게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냐,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것보다 1차 파동보다 2차가 더 크게 갔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쉬었다 또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완전한 틀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3파동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3파동까지는 자주 나오지는 않죠. 그 정도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재료로 이 1파동, 2파동, 3파동 그 1년 이상 막 몰고 가고 2년 가까이 한 가지 재료로 우려 먹지 못해요. 왜냐면 재료 하나 딱 엮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재료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핀이 뭐야? 뭐 차세대 뭐 신소재 기술이래. 뭐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된대라고 해서 사람들 모르니까 막 투자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뭐 그래핀? 그거 별거 없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NFT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일단 투자하고 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너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예외적인 상황으로 넘기면 돼요. 맞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맞는 것만. 그리고 차트를 일단 많이 보시고요. 많이 보셔서 이 틀이 무엇인지, 와조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은 관점을 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 질문은요. 나는 봄님. 자, 셀리드에 크게 물려 있으신데 1차 파동, 2차 파동, 이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평단이 8만원쯤이시고 이건 종목 상담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이제 밑에는 미국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자, 셀리드 한번 볼까요? 종목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자, 셀리드가 이게 섹터가, 그쵸, 이게 먼저 섹터가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이에요. 그럼 바이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섹터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이걸 전제로 할게요. 그 틀에 맞춰서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예시로 드렸죠. 셀제가 대장이에요. 바이오 쪽에서 대장. 얘가 제일 선발이고 중심이에요. 셀제가 무너지니까 그 외에 셀리드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주 있잖아요. 얘는 다 후발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CIS도 사실 후발주입니다. 후발주예요. 대장,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제 후발이기 때문에 후발 종목의 특성으로 보셔야 돼요. 셀리드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막 뜨겁게 막 오르고, 그리고 신풍제약 막 오르고 이럴 때 이 종목도 뒤늦게 조금 주목을 받았던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일단 바이오 섹터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이오 약세장. 바이오 약세 때문에 같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얘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다져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신규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죠, 이것도. 신규주는 처음에 상장하고 눌러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바닥에서 뭔가 매집이나 매수를 하고 그 다음 파동이 가요. 그럼 신규주는 특징이 이게 매집하고 나서 한 방에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상승하고
그냥 끝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신규주들은. 그래서 신규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트를 볼 때 1파동 매집 이만큼 했고 그다음 뭐 차트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갔다가 뭐 2파동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한 번만 갔다가 이제 끝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신규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차트와 분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또 추가적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 검증이 많이 안 됐어요. 역사를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이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던 그 가격 라인이라는 있거든요. 가격대. 근데 신규주는요. 얘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 그 힘입어서 같이 상승했고 15만 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이죠. 15만 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 섹터의 그 분위기 그런 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얘 어느 정도에서 가격을 지켜줘. 얘는 어떻게 돈을 벌어왔어. 이러한 그런 검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사일수록 진성주주가 많을수록 잘 안 밀리고 방어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작용이 될지 몰라요. 자, 그러나 이제 신규주의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상승을 해요. 상장하고 시세가 제대로 안 나오고 눌렸다고 한다면 꼭 상승을 합니다. 반드시 상승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상장하고 나서 쭉 밀려요. 그럼 회사의 가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밀릴 수 있잖아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매출이 받쳐주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눌릴 수는 있어요. 회사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 검증이 진성주주를 모으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떤 재료를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기대치가 생겨서 그 기대치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이 크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걸 노려서 매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이제 후자고 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시장에서 지금 급등을 한번 이슈를 받아서 이 기대감이에요. 장점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장투하려고 하는데 신규 상장돼서 반짝 바이오 섹터 올랐기 때문에 그때 좀 분위기 타갖고 오른 건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얘가 어떤 사업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얼굴을 내밀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섹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바이오 섹터가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눌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해먹었고 사실은. 그래서 좀 약세로 갈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오를지 좀 미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한 좀 약간 불안감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 원칙으로 하면요. 파동 원칙으로 하면은 저는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을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목. 3개월 동안 상승해야 주목을 받아요. 주목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파동이라고 보진 않고요. 저는 이게 진짜 1차 파동이라고 봐요. 1차 파동. 그래서 1차 파동을 냈기 때문에 가격을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2차 파동이 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제자리로 왔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다? 네, 이제 신규 상장주의 특성 때문에 또 섹터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밀리는 시점이 한 작년 8월부터 시장 안 좋아질 때죠. 그때부터 밀렸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1년 정도의 텀을 잡고 뭐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그런 정도는 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파동에서 뭐 2차 파동 노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낙폭이 심해서 섹터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섹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이 좀 예외적인 애들이에요. 실적 반영하는 세력주는 많이 없거든요. 다 세력은 다 거짓말로 올려요. 막 이게 이렇게 될 거래 하면서 막 그렇게 올립니다. 실적 반영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게 대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실적이 좋은 섹터에 대한 종목을 물어보신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물어보셨겠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신규주. 이게 신규주가 뭐 19년도에 상장했다고 하지만 이건 차트 그냥 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그냥 한번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규주예요. 더 뒤로 갈 것도 없고. 시장에서 검증을 얼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올랐다라고 보는데 얘가 뭐 다른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또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항상 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로 나중에 엮어서 올리면
또 올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많이 해먹었고 섹터가 약세라서 흘러내리는 거나 신규주라서 그런 것이고 만약 얘가 진성주주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을 거예요. 한 요 정도에서. 최소 5만 원 정도에서는 방어가 돼서 좀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좋은 건데 이렇게 왔다라는 건 다 해먹고 그냥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매집하면 매집 원가로 온 거예요. 매집 평균가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먹고 뱉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종목은 다시 매집해서 뭐 다시 가고 뭐 그렇게를 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는 게 사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좀 안 맞는 거, 아구가 잘 안 맞고 딱딱 안 들어맞는 거, 예외적인 거 그냥 던지세요. 버리세요. 그냥 이런 것까지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라고 해서 뭐 다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인 거 해석하지 마시고요. 틀에 맞는 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틀에 맞고 어느 정도 흐름에 맞고 뭐 그런 걸 일단 찾아가시면 되는데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배우시면 또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시고 제가 말한 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죠. 사실은 종목 몇 개만 보시고 이거 맞네 안 맞네 논할 수 없잖아요. 시장의 종목이 수천 개인데 2천 개 이상인가요?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을 몇 개 딱 대입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뭐야 이거 안 맞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 틀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런 틀을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